마마가 다행이네. 아까 전화 오는 거는 수업중. 아, 그랬구나. 자, 그러면 지금 수리 사료를 배우면서 무엇을 얼마만큼 배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열심히 배워갖고 스뭉지도 못하는 공부, 그거는 100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노? 자, 그리고 배웠다 해가지고 우린 중요한 것은 상담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상담을 하려고 잘 할 수 있으려고 하게 되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심중을 잘 알아야 된다. 그지?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내가 모두 다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능력을 키우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상담을 하던 별별 사람이 다 오게 된다. 그죠? 정말로 별별 사람이 다 오는데 이 별별 사람을 우리는 다 대적을 하고 우리가 다 상담을 해 나가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상담 못하고 내 모른다 하고 다른 데 가봐라고 한다면 그게 누가 사람이 또 다시 오겠네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는 실력을 쌓아야 된다. 누군말 따라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리사주를 배우면 짧은 시간에 배우지만은 이것을 어디까지 배울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보자는, 먼저. 그래야만이 어디까지 배웠어, 나는 무엇을 상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또 상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니까. 자, 가장 먼저 인간에게 가장 궁금한 거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당신은 운명이 뭐요? 이거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오다 보게 되면 운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운명은 운명이냐? 이렇게 답해보면 정말로 곤란하다. 그죠? 또 운명이 뭡니까? 이러면 그거는 업장이네?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웃는 사람은 다시 어떻게 해요? 업장이 뭡니까? 물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네? 답 안 하고 말 거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운명이 업장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야. 나는 어떻게 말했을까? 아, 업장이 뭐냐고. 처음에 올 때는 니 힘들어 왔다고 이래 하면 그거 니 운명이네 이렇게 대답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운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전에 한번 가보자. 선생님, 내 운명이 뭡니까? 이래 물어보면 어떻게 답할까요? 저 사람들 우물 받은 그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그게 운명.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 정말 학문적이 안 된다. 그죠? 내 말일 뿐이다. 그죠? 그게 신뢰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인지를 못하면 이거는 논리가 안 된다는 거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 학문적으로 접근한 것이 운명을 탓하여 그냥 허구를 말한 적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때는 운명을 확실히 배우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운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나는 이것이 술술 술이 넘어가듯이 술술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운명에는 우리는 종류가 숙명이라는 것이 있고, 업장이라는 것도 있고, 인생의 짐이라는 것도 있고, 인생의 빚이라는 것도 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운명이 뭡니까? 이러면 운명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다는 것은 이 운명 속에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는 얘기해 줘야 된다. 그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 사람 인지를 할 수 있지. 그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운명이 뭡니까?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운명이 뭡니까? 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운명이 뭡니까? 천도제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정말로 우리는 답이 없는 그런 학문이었다는 거다. 그죠? 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상담을 한다면 누가, 그죠? 우리 비싼 상담료 내고 오가서 상담하겠나. 그죠? 자, 그래서 운명만 우리는 상담을 하게 되게 되면 아무짝에도 못 쓴다. 숨을 데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고 힘들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고 내 운도 나쁜 것이 있으면 개운을 해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운명 탓만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운세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 나중에 운명이 뭐니, 운세가 뭐니,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는 풀어가지만은 이 운세라는 것도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흐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것은 우리는 평생운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운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는 한갑이 되게 되면 인생을 다 살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제대로 많이 없지만 지금은 한갑이면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수리사주학에서는 평생운을 81세로 자꾸 푼다. 그렇게 한 평생이 81세다. 그러나 81세가 넘어갔을 때는 이 보너스 삽니다. 81세가 넘어갔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 작은 운을 우리는 해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9년 단위로 변한다. 자, 그러면 이것은 9년 만에 흘러가는 흐름이 9번이 흘러간다는 거다. 그러면 81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평생을 흘러가는 흐름을 우리는 표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당장 올해 내 운이 좋니 나쁘니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연운을 푼다. 한 해 운을 1년 단위의 한 해 운도 풀어내야 된다. 자, 한 해 운도 풀라고 한다면 자, 이번 달에 장사가 잘 될 것인가? 이번 달에 내가 수입이 많아질 것인가? 어쩌면 손님이 많아질 것인가? 이번 달에는 좋은 날이 많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달도 중요하다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월은 한 달이 흘러가는 운을 우리는 풀게 된다. 그런데 앞으로 배우게 되게 되면 이 네 가지 운을 우리 실질적으로 공부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우리 숙제만 조금 하게 되면 단 10초 만에 다 알아버린다. 거짓말 아니니. 오늘은 이것은 다 풀 수 있어요. 10초 만에. 그렇게 내 숙제를 해갖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면 단 10초 만에 이것이 평생운부터 월운까지는 10초 만에 다 풀어본다. 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상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미흡하다. 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힘든 이유가 또 인연 때문에 그렇다. 자, 인연들이 너무나 복잡하다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연이라는 것도 풀어야 되는데 이 인연에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 혈족 인연이다. 혈족 3대 인연이라고 하는데 자, 이 세 가지 인연은 처음에 자기가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죠? 엄마, 부모, 그죠? 자, 부모와의 인연. 자, 두 번째는 내가 성장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 나간다. 이것이 부부를 만나는 인연. 세 번째는 우리는 애물단지, 자식과의 인연이다. 이 세 가지 인연이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3대 인연이다. 그래서 내 운과 내 가운과 우리 가족의 운들이 복합적으로 이 인연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권관계와 연계된 거. 그럼 예를 들게 되면 동업을 한다든지, 단체가 이끌어져 간다든지, 돈을 주고 받는다든지, 빌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한 상대적인 인연이다. 상대적인 인연법이다. 이 복잡한 것을 우리는 다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는 누구와 힘들었어? 어떤 관계로 힘들었어? 무엇 때문에 힘들었어? 이것을 풀어줘야만 해결책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누구 말따나 남편이 어떻게 정말로 힘들다 하면 내가 인연법에 의해서 헤어져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도 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나 모든 것이 인생에 이 고통밖에 뒤따를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과연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상담을 해줄 것인가? 이 천만에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상담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상담사일 뿐이다.
그렇게 선생님 소리도 못 듣는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어릴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우리는 궁금증이 있어요. 아기 때, 아니면 유치원 때, 아니면 초등 수준에서.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미래 진로라는 것이다. 엄마가 아기를 놓고 나면 궁금하잖아요. 그지? 얘가 공부를 잘할 것인지, 어떤 재능이 있을 것인지, 어디로 보내면 좋을 것인지,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허구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 상담법과 성장해가면서의 상담법, 그 다음에 어른이 돼서의 그 진로들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래 진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운명 주기를 가지고 풀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길이를 하게 되게 되면 내가 타고난 운명적으로 가장 재능이 많은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 내 재능.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생길이라 하는 거다. 인생을 가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인생을 가장 편안하게 사는 거다. 실패하지 않고, 내가 힘들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운명길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는 갚아야 하는 빚이다. 갚아야 하는 빚의 길을 갔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인생은 어떻게 되게 되면 인연법에 의해서 나는 빚지고 태어난 사람이랑 똑같아 이 말이에요. 이 빚지고 태어난 사람이 넌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가면 나를 내치지는 않겠지. 그죠? 내가 그 사람인데 빚을 갚으려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갚아주는데, 그런데 빚은 안 갚고 나는 다른 데 가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 언젠가는 빚 받으러 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빚이 내 사업을 망하게 하든지, 나를 괴롭히든지, 내 신체적으로 병을 안겨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작용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운명길이다. 그러면 운명길로 가게 되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아주 빠른 길이 아니더라도 나는 가장 편안한 길로 갈 수 있는 거다.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거는 인연길이다. 인연길은 어떻게 해요? 내가 태어난 운명적으로 인연이 되는 공간에서, 인연이 되는 장소에서, 인연이 되는 사람과, 인연이 되는 제품과, 인연이 되는 시기 등에서 따라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좋은 인연법을 따라서 가게 되는 이런 인연길을 가게 되는 거다. 그 외에 우리는 뭐 가업의 길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생길, 운명길, 이 인연길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재능길은 우리가 어릴 때 진로를 상담하는 것. 재능길은 좌우지간 어릴 때는 이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재능이 가장 좋은 거고, 운명길은 어떻게 해요? 자기 능력에 맞춰서 이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인연길은 어떻게? 사업이나 장사, 그 다음에 힘들 때 내 인연을 찾아서 그 길을 나서게 되게 되면 나는 인생에 좀 보다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구조다. 그럼 우리는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어린 아이가 왔을 때는 이거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고, 공부하는 학생이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갖고 상담을 해야 되고,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은 이거 갖고 상담을 해야 돼. 그죠? 그래야 내가 실패를 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간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상담을 한다고 하면 다른 거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집에 가서 알아봐라 할 거야? 우리는 모든 거 상담해 준다고 간판은 걸었는데, 야, 이거는 내가 모르니 다른 집에 가서 알아봐라 이래 보고 나면 다음부터 그 집에 오겠나?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부가적인 게 더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들어와서 아주 관심 많은 분야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궁합이다. 그동안에 이 궁합이라는 것이 아주 잘못 인식되고 잘못 이익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니는 궁합이 좋으니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혼을 하지 않고 누구말 따나 백년해로 하는 거다. 그죠? 누구말 따나 검은 머리가 흰 팥뿌리가 되듯이 둘이서 잘 산다고 했는데 지금 이혼율을 보게 되면 거의 60%도 육박했대요. 그러면 이 궁합이 좋다 나쁘다 가지고 이혼을 한다 안 한다 이 생각을 한다면 이건 완전히 패착이다. 자, 그래서 궁합과 이혼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별개의 문제다. 자, 그러면 이 궁합이 뭐냐는 것이다. 궁합이 뭐냐? 누구말 따나 이혼 안 하기 위해서, 백년해라기 위해서 궁합이 좋다. 이런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백전백패다. 우리가 상담하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궁합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건 전부 다 배워야 되는 거다. 자, 운세궁합이라는 것이죠. 운세궁합은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운세궁합이 좋다면 일단 이혼할 가능성이 흔쾌하게 떨어진다. 운세궁합이 일단 좋아야 된다. 자, 왜냐하면 부부의 이 운세는 삶은 개별 남자 여자의 운명이 합쳐져서 가기 때문에, 자, 예를 들게 되면 남자 운이 좋아하면 여자 운이 조금 나빠도 이렇게 쉽게 갈 것이고, 남자 운이 나쁘면 여자 운이라도 좋아야만이 어려움을 안 겪고 가게 될 것이다. 이해되죠? 그래서 운세궁합이 가장 좋은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는 운명주기로부터 풀리게 되는 겁니다. 운명주기로부터 풀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인연궁합이다. 자, 인연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마주칠 때 태어날 때 우리가 주어지는 인연법이 가장 첫 번째 인연법이다. 이거는 부모와의 인연법이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엄마인데 내 빚받으러 온 아이인지, 아니면 엄마인데 빚을 갚으러 온 아이인지, 이것도 다 아는 인연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연궁합을 푸는 것이고, 세 번째는 빚쟁이 궁합을 푸는 것입니다. 자,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다 보게 되면 어떤 아이들은 부모들인데 굉장히 잘하지만은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를 완전히 괴롭히는 거다. 그죠? 자, 그리고 집에 자식들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어떤 아이들은 아빠하고 좋아하고 어떤 아이들은 엄마하고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궁합의 차이다. 그래서 이혼하고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전생궁합이라는 것이 있다. 전생궁합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인연법에 의해서 이 영혼의 인연법입니다. 전생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영혼과 영혼 사이에서 이루어져 있는 인연법을 우리는 말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우리는 상호관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전생 인연법이 적용되게 되면, 예를 들게 되면 영혼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장수와 부하라는 이런 차이의 인연법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 누구 하나가 분명히 장수 노릇을 할 것이고 누구 하나는 부하 노릇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부부라고 하나 보자. 그지? 우리 집 부부라고 하면 아마 그 집하고는 또 비슷할지도 모른다. 나는 어떻게 장수 노릇을 하는 거야.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명령조로 계속하고.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해? 맨날 그 부하가 어떻게 해? 장수인데 꼼짝할 수 없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다, 계속. 그러면 친구 사이가 되면, 친구 사이의 인연법이라고 하게 되면 둘이는 어떻게 전부 다 친구만 되겠지, 그지? 티닥티닥 했었고, 그지? 놀러 갈 때는 열심히 잘 놀러 가겠지만 집에만 돌아왔다면 티닥티닥 할 거야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삶의 변화가 거기에 딱 맞춰져 있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감성궁합이다. 감성궁합은 여러분들이 딱 부부가 걸어가는 모습만 보면 안다. 부부가 가는 법은 항상 할머니들이 한번 봐보세요. 둘이서 손을 다 잡고 가는 부부가 있다. 그제?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가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데는 할머니가 앞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막 옆으로 더 떨어져 갖고 같이 가는 사람도 있고, 이 종류가 다르다.
그런데 이 감성궁합이 좋다는 것은, 자, 내가 남편이 있어갖고, 남편이 있으면 나는 편한 사람이 있어요. 감성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때 모임을 가면 항상 남편을 데리고 가려고 그래. 있으면 편하니까. 자,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는 생활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예요. 자, 운세궁합, 인연궁합, 빚쟁이궁합, 전생궁합, 감성궁합. 우리는 또 뭐가 있죠? 한 개 빠졌는데. 성격궁합, 유형궁합. 자, 유형궁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중에 6이라는 숫자로 우리는 분류를 합니다. 사람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생각의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 인간의 유형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행동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누구 말따나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둘이가 모여 있으면 사업할 때도 성질 급해 사업도 자주할 것이지만 일을 저지를 때도 어떻게 쉽게 일 저지를 수도 있다. 그지? 그런데 뭔가 한 개 계획을 하게 되게 되면 둘 다 성급한 사람이 모여 있을 때는 판단을 잘 안 하고, 그지? 신중하게 고민을 하지 않고 일을 저지를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궁합이 좋다는 거다. 이것이 성격 유형 궁합으로 우리는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상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풀면 안 된다는 거다. 모자란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예를 들고, 자, 오늘 행사합니다. 내 언제 행사하면 좋겠습니까? 내 결혼을 합니다. 결혼 택일 좀 해 주십시오. 그지? 자, 우리가 무슨 또 그 장사를 시작했다. 나는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 궁합과 상하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또 택일이라는 것도 있다. 자, 택일도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사한다고 그동안에 많은 것들이 있고, 뭐, 우리 손 없는 날, 이래가지고, 어디가 이삿짐 센터에 가게 되면 월등하게 이삿짐 그거 하는 것도 비싸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택일도 중요하다. 그러면 택일에는 어떤 택일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봅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택일은 우리는 결혼 택일이다. 자, 결혼 택일은 우리가 언제 할 것인가 이것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택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다 있는데 둘 다 좋은 날이면 가장 좋을 것이다. 그죠? 그런데 이 좋은 날의 정체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날의 정체가. 지금 보게 되면 결혼 택일 하게 되면 전부 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밖에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이 결혼하는 택일을 우리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따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날이 지금 택일을 하다 보게 되면 5번 토요일이 뭐 모든 사람인데 다 좋다, 이런 말은 논리상 안 맞다는 거다. 지금 택일법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날은 좋다, 이런 거 아주 안 좋다. 예를 들게 되면 손 없는 날, 손이 뭐예요? 귀신 없는 날. 그러면 우리가 택일 하면서 손 없는 날이다 이렇게 하면 일반 사람들,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떨까? 이 사람 미쳤나? 이럴까? 그치? 그럼 믿는 사람이야, 손 없는 날이 사람은.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는 학문적으로 이 정립이 안 됐다는 것이다. 손이 뭐냐? 귀신 없는 날이다 했다. 귀신이 어디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뭐예요? 이래 보면 택일이고 뭐고 상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택일은 나중에 문제고 상담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런 논리가 우리는 너무 학문적으로 점치는데 이게 너무 팽배해졌다. 이론에 맞지 않는 거. 그럼 우리 바꿔야 된다. 자, 결혼 택일은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의 좋은 날을 택해야 되는데 이 날들이 똑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날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 좋은 날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자, 예를 들게 되면 그동안에는 요런 날이 좋다, 요런 날이 좋다 이렇게 된다. 달력을 나눠놓고 요런 날이 좋다 이렇게 된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이 여러 명이 있으면 이 사람은 A 날, 이 사람은 B 날이 좋고 이 사람은 C 날이 좋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이것이 당연히 논리니까. 그죠? 자, 예를 들게 되면
이 근래에 들어와서 결혼하기 좋은 날이라고 어디서 이야기 또 한다. 그러면 전국에 한 3,000상 정도 막 결혼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는 바로 결혼식 날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깨지는 사람도 있고, 저 신혼여행 가갖고 그냥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 신혼일 때 가지도 못한 사람도 있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사람도 있고, 그날 바로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다. 이거 그러면 이 날이 좋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해야 되겠지, 그제? 그렇게 지금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다. 자, 두 번째, 이사택일이다. 자, 이사택일은 우리는 그동안에는 너무 황당하게 손 없는 날 90일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90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우리는 학문적으로 딱 따지면 동서남북 이렇게 딱 돼 있다. 우리 책에 보게 되면 동서남북 이래놨대. 큰 책도 많아요. 동서남북 이쪽에 와 있대. 우리는 실질적으로 동서남북 이랬는데. 자, 그러면 1일 2일, 서쪽에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이다. 그런데 9일 10일도 남아있는데 어떻게 갈 데가 없어요. 1일 2일은 동쪽에서 귀신이 오고, 이 논리가 맞나요? 그죠? 이건 안 맞다는 거다. 자, 그래서 90일이 손 없는 날이다. 이거는 정말로 황당한 논리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상담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나 점치는 거나 똑같은 거 학문이 아니다는 거다. 그런 논리는. 자, 세 번째. 이사는 어떻게? 우리가 좋은 날 맞춰주는데 다른 데 가서 또 물어봐. 사람들은 또 심리가 요상해갖고 다른 데 가서 또 물어본다, 그지? 그날은 손 없는 날이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우리 좋은 날에 손 없는 날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택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택일 수가 많이 줄어들겠지. 결혼 택일도 그렇다던데요. 응? 결혼 택일도 천부경으로 해가지고 택일을 하잖아요. 응. 그럼 다른 데 가서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지. 그러면 그날은 뭐 피날인가 뭐 이래가지고 뭐 되게 안 좋은 날이라고 하고 막 이런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거는 남들이 가게 되면 무조건 안 좋다.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하고 그동안에 습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당장 깨려고는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담해 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럼 우리는 정말로 실수 한 명도 안 하고 간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 결혼 택일날 이런 날을 선택해 놔놓고, 그죠? 플러스 기존의 그런 개념을 중복적으로 적용을 해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택일로 나오는 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논리가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자주 우리 거를 수리사주학으로 잡아놓고 그게 정말로 나쁜 것이 있는가 확인해가지고 알면 또 다른 날을 바꿔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택일은. 자, 세 번째는 우리는 행사날이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기업 일을 한다든지 우리가 공장 오픈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 행사를 해야 되는 거다, 그지? 행사는 날 결혼식하고 마주치는 일요일 날 한다, 이렇게 하나 해보자.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결혼식장에 다가 있는데 행사가 중요하겠네, 그지? 그럼 행사가 꽉이 돼요,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결혼 택일은 우리는 기존의 습성에 의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사는 우리 좋은 날 중에서 손 없는 날. 그 다음에 이거는 좋은 날 중에서 우리는 평일.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틀을 잡아야 돼요. 이해되죠? 자, 네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제왕절개 수술일자. 제왕절개 수술일자를 우리는 선택할 때는 제왕절개 수술일자를 선택할 때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거대. 제왕절개를 무엇 때문에 할까요? 좋은 날 좋은 시에 좋은 날 좋은 시가 문제가 아니라 제왕절개 수술의 목적은 지금까지 개념상으로 우리가 좋은 사주라는 개념이에요. 응?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불투명한 거야. 자, 예를 들게 되면
좋은 사주라고 이렇게 택일해 갖고 가는데 이것이 맞아야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지? 근데 지금 어쩌면 이 좋은 사주를 택해 갖고 제왕절개 하는 수술이 최소한도 지금 한 80%는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사주라는 기존의 개념을 우리는 한번 보자. 응? 자, 좋은 사주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엄마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이걸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엄마의 입장에서는 좋은 사주는 뭘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아,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고. 자, 모든 걸 잘하고 누가 엄마가 법을 좋아하면 법관이 되는 거, 운동을 좋아하게 되면 운동선수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때 공부를 잘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렇게 우리는 특징적인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바람이라는 것이다. 그죠? 아이의 바람. 그런데 실질적으로 좋은 사주의 정의를 한번 보자. 그동안의 정의. 그동안의 좋은 사주라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죠? 자, 예를 들게 되면 사주 팔자에 8글자. 자, 8글자에 음양오행이 조화를 잘 이룬, 자, 잘 이루고 있는 사주를 우리는 주로 어떻게 좋은 사주라고 표현했다. 그러면 이것이 현실이 맞아야 된다. 현실로. 자, 그러면 가보자.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법관들, 선생님들, 의사들, 우리는 판사들, 변호사들, 운동선수들, 개그맨들, 탤런트들 하게 되면 음양조화 이룬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없으면 이 논리 자체가 우리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답이 틀렸다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다. 자, 그래서 제왕절개는 엄마의 바람, 이것은 무조건 어떻게 필요한 것이다. 그죠? 엄마의 바람이 누구 말따나 법관을 만들고 싶으면 우리는 무엇을, 어떤 아이를 태어나게 만들어야 될까요? 법관이 잘 될 수 있는 아이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재능이 우리는 법관이 될 수 있는 이런 아이다. 내가 엄마가 운동선수다, 골프 운동선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이 아이의 재능은 운동을 잘하는 아이가 와야만이 어떻게 되겠죠?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모종을 생각해 보자. 야채든 나무든 묘종을 우리는 하게 되면 우리 감나무를 하나 보자. 그죠? 자, 대감나무를 묘종을 잘 사서, 그죠? 이것을 잘 키우게 되게 되면 대왕나무가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땡감 묘종을 사가지고, 땡감 묘종을 사가지고 잘 키워서 대감이 되겠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왕절개 수술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우린 아이, 모종이다. 그제? 묘종, 묘목이라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는 재능을 가진 제목이다. 제목을 가지고 있는 제목의 아이를 낳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다. 그러면 엄마가 운동선수로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아이도 운동선수를 잘하는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제? 운동을 못하는 아이는 엄마가 도와줄 거, 엄마 아빠가 도와줄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엄마가 법관을 하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법관의 자질이 있어야 된다. 그지? 아빠가 사업을 하게 되게 되면 직장 나가는 거 좋아하겠나? 아니면 사업을 잘 물려받을 수 있는 아이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을 잘 물려받을 수 있는 아이가 더 중요할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제왕절개 수술은 이런 사주가 좋은 아이의 황당한 논리를 펴면 안 된다는 거지. 다들 와가지고 상담하러. 응. 날 제왕절개 수술 날짜가 좋은 날 해갖고 받았는데 우리 아가 왜 이랬냐. 그럼 내가 그랬지. 제왕절개는 수술 날짜 다 돼가. 그때 아기가 10주 만에 나오는 날 다 돼가. 그 임발 전후로 15일 안에 지금 해야 되는데 날짜가 지나가면은 아무리 좋은 날이라도 뱃속에 있으면 아이가 그때 산모가 위험하게 되는데. 그럼 그 사주팔자도 그 시기에 맞아 그 날짜 보름 안에 날짜 중에 가장 본인하고 맞는 좋은 날짜를 선택해 준 거지. 이게 좋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그런 사주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그래서 자주가 우리가 풀면 이것을 완벽하게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전부 당당한 소리 막 해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황당한 답을 했기 때문에 황당한 또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다음에 오갖고 또 시비거리도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미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해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묘이장이라든지 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택일도 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에 묘를 잘못 옮겨가지고 이렇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귀신과 연결이 되어 있다. 결국은 조상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별 탈이 없으면 괜찮은데 탈이 생기면 모든 사람이 다 탈이 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 묘를 손대가지고 잘 사는 사람, 다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망하는 사람도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묘 이거 처리하는 데는 형제가 많을 때는 정말로 조심스럽거든. 그지? 그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완벽한 이론과 논리에 의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상담을 한다면 얼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그런데 다른 거 질문을 하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답할까? 간혹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애기들은 엄마가 물으러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전공을 해갖고 전공을 찾아서 취직해 있는 사람들은 한 15%밖에 안 된다. 그리고 취직을 해 있다고 하시더라도 한 30% 정도는 직장을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직장을 안 나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담은 30%가 직장 상담이고 나머지는 직장 상담이 아니라는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장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장사 해도 되겠습니까? 언제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장사를 하면 망하지 않겠습니까? 참 별별 또 질문이 다 오게 된다. 이것은 그걸 답을 못 한다면 우리는 상담 얻어 이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어느 시기에 어떤 제품으로 어떤 업종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어떨 것이라는 것을 다 풀어줘야 된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런 거 가지고 이것을 풀기는 역부족이 돼. 그죠? 그래서 이게 돼서 아주 많은 것을 또 배워야 된다. 다양하게 접목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사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업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장사도 곧 사업일 수도 있지만 사업과 장사는 조금 다르다. 장사는 자기 혼자서 해 나가는 것이고 사업은 여러 명이 해 나간다. 그러면 인연법은 어떻게 해요? 장사는 나의 운이 많이 작용되지만은 사업은 어떻게 나 혼자만의 이 운의 작용으로 진행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엄청나게 복잡하다. 예를 들면 직원은 어떤 직원을 뽑을 것이며 여기에 있는 직장은 직원이 일을 잘못하면 어떤 부서로 보내야만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며 나는